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500년 전 온실은 어떨까? 같은 시간대에 놀랍게도 조선시대 온실엔 이슬이 전혀 맺혀 있지 않았다. 약간 좀 부드럽게 이제 탁탁 소리는 안 나고 그냥 약간 이제 축축한 상태가 그냥 있는데 햇빛만 금방 나면 탕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금방 내 빨리 마르고 그 습을 빨아낸다는 얘기가 되죠. 이슬은 안 떨어지네. 예, 이슬은 뭐 전혀 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없이 그냥 맺혀 있질 않아요. 비닐 같으면 이게 이슬이 줄줄 맺혀 있을 텐데 이 창호지는 그게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작물에도 뭐 안 떨어지겠네. 예, 작물에도 뭐 비닐 같으면 뭐 아침에 나오면 그냥 줄줄 쏟아질 텐데 이거는 창호지에서는 전혀 물이 떨어지는 게 없죠. 비닐 온실과 조선시대 온실의 결로 상태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역시 비닐엔 이슬이 맺힌 반면 기름종이엔 결로가 없었다. 기름종이에 이슬이 맺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2개의 컵에 300cc의 물을 붓고 한쪽엔 비닐을 그리고 다른 한쪽엔 기름종이를 덮었다. 그리고 열을 가했다. 가열한 지 1시간 후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닐을 덮은 컵의 물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기름종이를 덮은 컵은 물이 3분의 1가량 줄어 200cc만 남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름종이를 통해 김이 새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기름종이의 어떤 성질 때문일까? 여기다가 기름을 매게 되면 기름의 소수성 이것이 가미가 돼서 기름 먹인 종이는 그런 소수성에다가 종이의 한지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어느 정도 메꾼 그런 이유로 빗물 같은 물방울이 통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면서 또 한편 한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을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뭐 수증기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기체 상태 수분은 머금었다가 배출하는 그런 통기성을 유지하지만 액체 상태 물은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되죠. 방수 효과와 이슬 맺힘 방지 기능이 동시에 충족된 것은 한지에 기름을 먹인 결과였다. 그렇다면 기름 먹인 한지의 채광 효과는 어떨까? 일반 한지와 기름 먹인 한지의 햇빛 투과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기름을 먹인 거고요. 기름 먹인 거. 예, 예. 피 맞아 기름 먹인 거고. 이쪽은 기름을 먹이지 않은 겁니다. 먼저 일반 한지를 투과한 빛의 밝기를 측정했다. 결과는 2만 룩스 정도. 반면 기름종이의 경우는 약 3만 7천 룩스였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를 한지를 썼을 때 기름을 먹인 이유를 단순히 이 수분을 흡수를 방해하고 이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도를 조사해 본 결과 기름을 먹이지 않은 상태보다 기름을 먹인 상태는 거의 1만 룩스가량 더 많은 햇볕 투과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먹였을 때 빛이 더 잘 투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호지는 섬유질과 그 섬유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유질의 빛의 굴절률은 높고 공기는 굴절률이 낮습니다. 근데 굴절률 차이가 많은 두 물질 사이를 빛이 통과할 때는
그 사이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호지에다 빛을 비추게 되면은 공기와 섬유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 때문에 빛이 반사가 되고 또 산란이 돼서 결국은 창호지를 투과하지 못하고 다시 다 도로 반사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호지에다 기름을 먹여놓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기름이 다 채우게 되기 때문에 기름은 굴절률이 창호지를 이루고 있는 섬유의 굴절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기름에서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빛이 투과하게 돼서 유리처럼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빛의 굴절률 차이가 큰 성분끼리 함께 있으면 햇빛의 반사율이 높아지고 굴절률이 비슷하면 투과율이 높아지는 원리 때문이다. 식물 성장의 필수 조건인 햇빛. 500년 전 온실은 기름 먹인 한지로서 햇빛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름종이의 보온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한쪽 방의 온도는 0도씨, 다른 방은 20도씨가량을 유지하고 그 사이를 각각 유리와 비닐, 그리고 기름종이로 칸막이를 냈다. 유리와 비닐과 그리고 기름종이에 각각 열감지 센서를 달아 실내 측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실내 측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보온성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2시간 정도 유지를 했고요. 오시기 전부터. 지금 이쪽이 2시간이 지난 뒤 전통 한지 그리고 결과는 기름종이의 실내 측 표면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내 측의 표면 온도를 살펴보면 맑은 유리 같은 경우는 10.6도씨 정도, 그리고 전통 한지는 11.2도 정도, 그리고 비닐은 10.5도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맑은 유리와 비닐은 거의 유사한 온도를 갖다가 보이고 있고, 전통 한지는 상대적으로 이들 맑은 유리와 비닐에 비해서 한 0.6에서 0.7도 정도 높은 실내 측 표면 온도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외 쪽으로 열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그만큼 단열하고 보온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온성과 투명성, 그리고 방수 효과와 결로 방지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름종이.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완벽한 재료였다. 기름 먹인 한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나 아무리 그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이 되면 이 온실용 재료로 쓰기에는 자격미달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기름 먹인 한지가 어느 정도나 그 강도가 강한지 직접 그 비닐과 비교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기름 먹인 한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것이 그 온실용 비닐이고요. 이 두 개 길이도 아주 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 걸어서 이제 이것을 잡아당겨 보면은 아마